afternoon.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초청을 해주셔서 알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토요일날 도착 이후부터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업들 같이 만나봤고요. 정말 너무나도 멋진 경험을 했고요. 흥미진진한 일정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발표하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저희 코넥시온 임프로바블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클리커를 갖고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저희 회사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맥상 물론 조바니와 아리안 씨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술적 개입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스페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술가와 기업이 협업을 할 수 있는지 협력의 실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요, 하나의 플랫폼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술가와 창조자 사이에 있어서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과 조직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또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물고기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를요, 이렇게 규정합니다. 먼저 탐색 과정을 좀 더 강화시켜서 조직을 변형시키고 또 예술과 문화에 기초한 경험과 또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좀 더 탐색적인 과정을 겪자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바닥에 있는 게 탐색 과정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improbable connections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improbable은요,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가능성, 커넥션 서로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서로 연결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빌바오 지역의 스페인 북부 쪽에 있고요. C2 플러스 I에서 출발했습니다. 세 명이 그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일을 합니다. 문화 커뮤니케이션 혁신을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호베토는 경제학자, 밀라는 기자, 저는 정치과학 전공, 그러면서 또 예술경영 전공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제가 정말 그 어떤 사진보다 좋아하는 빌바오 도시의 모습입니다. 2005년에 저희 회사가 시작을 했고요. 현재 100개 이상의 협업을 추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반 정도가요, 장기 혹은 중장기 정도,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추진하는 프로젝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창의적인 알약이라고 크리에이티브 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뉴 패트런, 프랑스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후원자 프로그램이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요, 아주 흥미로운 방법으로서 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 사회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가, 그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맥상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컨텍스트 상으로요, 먼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니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협력 자체를, 협업 자체를 근본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근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비즈니스 쪽, 조직 쪽을 보게 된다면 어떤 니드가 있느냐, 바로 이 혼성, 하이브리드의 니드가 있습니다. 오전에 워낙 많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단지 특히 저희 스페인 이쪽 지역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팀원들은요, 정말 호모지니어스 인류라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똑같은 식으로 사고를 하고 똑같은 배경 출신, 또 똑같은 레퍼런스를 갖고 취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고는 없습니다. 이 팀 내에서는요, 거의 그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를 하고자 하면은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겠죠. 그 외에도요, 또 다른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예술적 관행 혹은 새로운 예술적 실천입니다.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요, 아까 주오바니 씨께서 오전에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제품을 팔다가 경험을 팔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예술가들은요, 아직도 글쎄요, 어떤 예술적 예술품 자체를 생산하는 생산업자이죠. 그렇지만 이제는요, 소위 말하는 관계 예술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적인 예술 작품, 협력해서 만드는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요, 뭔가 예술가들이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술가들이 스스로를 우리는 정말 어떤 연구가다라고 명명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떤 행위자다라는 사람들과 같이 행위 예술가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 중에서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수많은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든다면 뭐 예술을 공부를 했지만 동시에 다른 뭐 과학적 혹은 어떤 공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 외에도 건축학과들 중에서요, 실질적으로 어떤 건물을 건축하는 분들이 아니고 건축 공부만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 혁신을 도모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고요. 디자이너들과도 정말 가깝게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식 사고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은 창조자들과 일을 하고요. 그 외에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술과 같이 일을 하는가, 그 방법을 연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술가들 중에서요, 정말 분명한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합니다. 조직에 입사를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건지라고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일을 같이 합니다. 회사 혹은 조직, 저희가 함께 일하고 있을 때 정말 다양한 조직, 다양한 기업들, 아주 소규모 기업에서 중기업 혹은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혁신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죠. 조직 모델,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또 주변과의 관계,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또 오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예술가들에게는요, 사실 예술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조직에 갖다 줄 수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긴 리스트를 작성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습니다. 그 외에도요, 창의적인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촉매제라는 말은 오전에 이미 나왔는데요, 정말 근본적이고 또 중요한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술가가 조직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요소들을 가져다 줍니다. 예술가들은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예술가는 연구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혁신적인 기업들과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은요, 예술가들은요, 정말 이 기업보다도 훨씬 더 범위를 초월해서 이 기업이 하는 일 그 이상을 능가해서 볼 수 있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이분들은요, 뭔가 의미를 찾는 분들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도대체 왜 존재하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지? 그 의미를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술가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일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요, 아트콤도 이미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상당수를 이미 만나봤는데요. 이 문화예술을 통한 창조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먼저 조직들 중에서 예술가와 함께 협력을 원하는 혹은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 조직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직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의 출발점이 어디가 되어야 되는지를 명시해 주는 것이죠.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론을 시도를 해보고요, 다양한 프로세스를 해봤습니다. 이제 좀 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올바른 사람을 찾아야 되고요, 또 올바른 프로세스를 밟아가야 됩니다. 또 올바른 프로세스를 추구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나눠줘야 됩니다. 전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임프로바블 커넥션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단계, 조직을 도와서 무엇보다도 시작할 수 있는 이 출발선을 정확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조직이 최소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느 쪽에 주안을 두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사실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이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결과는 정말 개방된 것이다. 이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리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결과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그냥 그 결과를 구현하면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예술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냥 누구 불러서 알아서 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조직과 또 예술가들 사이에 있어서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 창조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파트너십 위에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아무도
또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 그럴 땐 안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술가가 위대한 아이디어를 갖는다 못 갖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예술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사에게 어떠한 것들을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창의성, 새로운 상상력, 이 모든 팀들 간에 있어서의 이 방향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개방된 문화, 개방된 지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뭔가 좀 더 혁신적인 그 가르침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라이센스를 통해서요, 획기적인 일을 시도를 합니다. 조직에게 물론 협력을 시작할 때 먼저 정의를 해봐라.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겠죠. 또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술가들은요, 이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만약에 그 폐쇄된 상태로 공개가 안 된다, 그럼 원치 않겠죠. 그렇지만 오픈 라이센스로 가게 된다면은 물론 다 가능하지는 않지만요, 한 반 정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픈 라이센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바로 예술가들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일단 어느 조직이 참여하는지를 알죠. 보통 한 7개에서 10개 정도의 조직이 동시에 추진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것들을 조사하기를 우리가 압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협력 프로젝트다, 그럴 때는요, 저희가 예술가들을 부르기 위해서 국제적인 요청을 받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고 소셜미디어를 만들어서 아주 거대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조직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기를 원하고 또 이러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를 원하는데 너네가 한번 해볼래? 그러면은 한번 제안서를 제출해볼래? 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각 전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모아놓고 심판원 같은 걸 구성을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직에서는요, 뭔가 책임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예술가들이 선택이 될 경우에 그 예술가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만약 상황이 좀 어려워진다.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예술가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올바른 예술 아니야. 나 이거 계속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미리 한번 확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창의적인 이 알약, 초대에 의한 창의적인 알약이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예술가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가들을 초청을 합니다. 50명 이상의 예술가들과 이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특정 기업, 특정 조직들을 이미 찾아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먼저 기업들 있고요. 또 예술가들 선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공동 창조가 됩니다. 코-크리에이팅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모든 프로젝트별로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은 협력의 시초, 협력의 중간, 협력의 끝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 모든 또 예술가들을 모아서요, 공동의 언어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보셨겠지만요, 저희가 이 게임 카드 게임, 죄송합니다. 프랑스 호수아데이라는 분이 만든 이 게임 카드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느끼는 동기부여가 뭘까, 또 어떤 식으로서 일을 하는가, 왜 그게 거기에 있는 거지, 그 이유를 찾고요. 아시겠지만 예술가들은 이해를 합니다. 회사 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돈 벌려고 회사에 다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보통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시작하기 전에, 입사하기 전에 뭔가 이유가 있어서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럼 조직은 이해를 하죠. 예술가들이 돈을 벌려고 온 게 아니라 바로 처음에 같이 하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가 있다라고 아는 것이죠. 정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추가로 제공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프레임워크가 있긴 하지만 우리만의 방법론을 통해서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어떤 스탠다드화된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다 동일한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워낙 독특한 프로젝트이고요. 각각의 예술가가 각각의 방법론을 갖고 각각
각각의 방식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장기간 프로젝트 또 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픈랩이라는 프로세스가 하나 더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중간쯤에 아니면 초반부에 이미 저희가 계획을 짜서 오픈랩을 운영합니다. 오픈랩이라는 것은요, 서로 비교를 해보기 위한 것이죠. 조직과 예술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대중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 프로파일을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또 하고 있는 일 서로 비교를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오픈랩 프로젝트가요. 왜냐하면 예술가와 기업들이요, 서로 하고 있는 일들을 공개하기 때문이죠. 근데 보통 때 공개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아직 완성 못했어. 지금 진행 중이야. 그리고 지금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말을 못해. 아직 준비 안 됐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다 됐을 때, 다 끝나고 나거나 혹은 다 확상을 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일을 거두었기 때문에 3, 4개월 내로 그때 가서 공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 많은 다양성이 있고 더 많은 마음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와서 공개를 하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번째 스텝은요, 분석. 그리고 또 결과를 보고하는 프로세스가 됩니다. 역시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일들이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뭔가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유를 찾고 또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요, 이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리아나 씨가 이미 말씀을 오전에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협력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아주 측정하기 어려운 그것을 좀 더 측정하기 쉬운 과정으로 바꾸었고요. 모든 참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꼭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바로 이 자세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촉매제의 역할이죠. 왜냐하면 예술가와 같이 일을 할 때 혹은 예술가와 서로 기업들이 일을 하게 될 때 이 일 자체는 보통 때 일반적인 업무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가시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든지 디바이스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은요, 뭔가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왜 하는 거지?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견기업들과 일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공식적으로 직접적인 혁신을 담당하는 디렉터 혹은 혁신을 담당하는 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에 걸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아주 혁신 매니저에게 많이 요청을 합니다. 이거 해줄래? 저거 해줄래? 계속 요청을 합니다. 이거 해줄래? 저거 해줄래라고. 그런데 시간이 더 이상 없어요. 너무 많은 일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야말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던 걸 멈추고 한번 뒤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입니다. We'll give you some example. 이제 저희의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프로젝트는 매우 독특하고 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랑 일할 때, 또 중견기업이랑 일할 때, 공공기관, 또 NGO랑 일할 때도 있고, 또 IT 기업이랑 일할 때도 있고요. 또 빵집, 베이커리와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주 저희와 협업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새로운 예술적 관행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예술가들의 프로파일도 아주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마다 아주 독특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부 프로젝트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일부는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는데요. 이 회사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크기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파울라 토그나시라는 이탈리안 아티스트와 같이 협업을 했고요. 이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를 인간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다양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무가 또 무용가이면서도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기도 했습니다. 이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시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예술가는 이 기업의 니즈, 즉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정보통신 시스템과 인터랙션을 하고자 하는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손가락이 아닌 전혀 다른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인간과 컴퓨터 시스템이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기를 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완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 10개의 손가락, 눈이 아니라 다양한 신체를 활용을 해서 컴퓨터와 인터페이스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동영상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sound? 사운드가 없나요? el acceso a los sistemas de información por parte de los usuarios que lo que decimos la relación entre el software y el usuario. Tradicionalmente, como buenos técnicos, pensamos mucho en el código, que esto que voy a hacer luego se traduce en unas instrucciones, no sé qué, pues vamos a romper ese esquema y vamos a pensar en lo que son las emociones del usuario, en lo que queremos llegar a acercar todas las soluciones del usuario. Queremos conseguir fans de nuestros sistemas. Ese hacer que el software tenga una experiencia mejor para el usuario se ha convertido se ha sintetizado en un objetivo mayor. Hacer del software sea más humano, humanizar el software. Pues utilizando el conocimiento lo más inteligente que tenemos nosotros del cuerpo, que funciona de forma compleja, pero en realidad tampoco se basa sobre ejercicios, ¿no? Entonces, utilizar la inteligencia corporal para ver cómo funciona y aplicarla a lo que es una inteligencia más intelectual y sistemas complejos. El primer ejercicio que hice fue hacer una fotografía de los movimientos que ellos hacen cuando utilizan el software. Intentamos exagerar cuál es la forma de actuar del usuario delante de una pantalla, cuáles son los movimientos que realiza, cómo mueve con el ratón, cómo interactúa con el ordenador. Entonces, hacía que el cuerpo, para que no interactúa, responda o que le ponga preguntas sobre cómo lo han diseñado, si cómo la diseñado se puede mejorar o si le dan razones muy concretas para cuestionarlo. Y en esa dinámica, como lo que estábamos haciendo hoy, que era cómo se mueven animales en una manada y cómo se van aprendiendo los movimientos, pues con esas dinámicas lo que nos sirven son de inspiración para poder trasladar a un sistema de software que pretende ser un sistema que aprenda de los usuarios y que se haga experto para que el usuario se certifique. ¿Pero qué hemos aprendido? Pues yo diría que hemos aprendido que se puede trabajar de forma diferente, disfrutar con ese trabajo y obtener resultados. Hacer que trabajar con un ordenador no sea delante de los lados, que facilite de cierto más cercano a otras personas que no tienen un trabajo.
This is another project. 이건 또 다른 올해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올해 끝났습니다. 작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It's a project between Silam. 이 프로젝트는 실람이라는 기업이 했던 것인데요. 이 실리콘 가공업체입니다. 폴라 길라마라스라는 아티스트와 같이 협업을 했고요. Based in Madrid. 마드리드에 기반을 둔 예술가로서 뉴욕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폴라는 do-it-yourself 산업, 그리고 또 전자기기와 섬유와의 통합 쪽에서도 작업을 했고요. 또 통합 프로그램 쪽에서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We work mainly. 실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가공 업체로서 대기업에 이제 소재를 납품하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람은 어떻게 하면 실리콘을 또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까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같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그 실리콘을 사용해서 이렇게 수공예 수 작업으로 실리콘과 접목을 시키면서 전자기기도 활용을 해보고 기업이 하는 작업을 또 메이커스 무브먼트, do-it-yourself 무브먼트와 연결을 시켜서 3D 프린터도 활용을 하고 하드웨어 제작을 자체적으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을 하나의 새로운 소재로서 3D 프린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요. 이것은 아주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 프로젝트로서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술가와 또 연계를 통해서 실리콘의 새로운 적용 분야 또 파악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 포울라 씨가 메이커스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람은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와는 좀 다른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촌개발청인데요. 농촌개발청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통해서 각 지역이 지역 환경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농업진흥청.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은 농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더니 80% 응답자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 랜드스케이프에 얼마나 농업이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는데요. 그 마드리드에 있는 수하우스라는 건축사무소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수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는 방법론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방법은 집단 지성을 도시와 같이 매핑을 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방법론을 이 지역에 적용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자원을 확보를 해서 도시에 대한 지도를 마련을 했고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지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예술가들은 표현을 아주 잘하죠. 그리고 그 집단 지성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이러한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직원들은 농업과 또 생태적인 자원을 더욱 고찰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분야를 보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9개월 동안 이러한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결코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출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술가가 떠나도 계속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Project doesn't continue. 예술가가 떠나고 나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그게 가장 큰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lso another profile of artist.
이것도 또 다른 예술가들의 참여 사례인데요. 또 여러 그 예술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기반을 둔 예술가들이고요. 이러한 예술가들은 모두 그 파인 아츠를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 예술가들이 작년에 코크리에이션 방법론을 만들었습니다. 예술적인 역량을 활용을 함으로써 코크리에이션 프로젝트 방법론을 만들어서 이것을 서너 개의 기업에 적용을 했습니다. 올베아라는 기업이 있는데 올베아는 아주 잘 알려진 자전거 제조업체입니다. 그 올베아는 한 3,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알려진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영 씨의 남편분이 올베아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면 고객과 좀 더 공급업체와 고객과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가를 출발점으로 삼았고 또 기업의 직원들, 고객들 그리고 공급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해서 최고의 자전거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모색했고요. 9개월 동안 이 방법론을, 이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해서 발전시켰습니다. 예술가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방법론을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프로젝트인데요. 아나스바드라는 NGO 기구인데요. 이 아나스바드는 어떻게 하면은 회원들과 좀 더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가? 이 멤버들은 후원금을 내지만 이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아나스바드의 일원이 돼서 통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모색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예술가와 협업을 했는데요. 그 예술가도 파인 아츠를 전공을 했었는데 비디오 게임에 특화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비디오 게임은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대체적인 리얼리티 게임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2012년에 시작이 된 프로젝트인데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 리얼리티 게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리얼리티 게임에서 어떤 그 긴급한 의료상의 긴급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해외의 NGO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그 리얼리티 게임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인데요. 테크니카라는 공공혁신센터에서 했던 프로젝트로서 전문적인 학습기관들, 교육기관들의 혁신을 돕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교육센터였는데 직원들의 동기가 부족했고 이 센터가 이제 혁신적인 측면이 부족했는데요. 온드라디 클라운이라는 예술가와 같이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술가는 그 센터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문제가 있다. 너무 지루하고 기술적인 용어만 사용을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플랫한 방식으로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영감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근간으로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공공기관과 그 본인 스스로가, 예술가 스스로가 대화를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놨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알약, 이것은 단기적인 협업 프로젝트인데요. 주로 뭐 한 차례 세션을 통해서 인트로덕션을 하고 두 차례 그 세션으로 진행을 하고 그 한 2, 3개월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9개월 동안 협업을 하다 보면 그 프로젝트의 중간 정도의 단계에서 그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게 너무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냐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할 만한 시간도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알약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기업들, 아주 작은 기업들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상점이나 그러한 그 작은 기업들이랑 협업을 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경이나 렌즈를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하이저 옵티카라는 기업인데요. 출발점은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로 하여금 렌즈나 안경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도록 할 것인가. 안경이나 그 렌즈가 가지고 있는 나쁜 이미지를 불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소매 안경점에서는 그 상점 내에 서만 활동을 하고 거리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테일 상점에서 저희는 그 안경사들, 소매상인들이 그 상점 밖으로 나가서 거리로 가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거리에서 게임을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어린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렌즈를 활용을 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안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고요. 안경을 사용해서 게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크리에이티브 알약 프로젝트인데요. 빌바오에 위치하고 있는 피아드라 발모라는 그 작은 기업이고요. 또 사이오라 얼모라는 참여 예술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으로 작은 가족 기업, 이룰에 기반을 둔 기업이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돌을 사용해서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는 방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기업의 정체성이 단일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돌을 활용을 해서 좀 더 그 명확한 기업의 그 정체성을 규명을 할 수 있었고요. 이 마지막 프로젝트인데요. 이 기업은 마이데셀 로페즈는 스페인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예술가로서 국제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홀란드에서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공공장소와 공공공간을 좀 다른 의미를 가지도록 설계하는 프로젝트들을 했습니다. 아랍 쪽의 도시에서 그 축구장을 재설계를 해서 이 공간의 의미를 재창조해냈고요. 이것은 그녀가 했던 과거의 프로젝트인데요. 이 경우에는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여성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이것은 의류 상점이었습니다. 5년 전에 했던 프로젝트고요.
이 예술관의 에너지가 넘쳐서 이 상점 주인의 에너지가 넘쳐서 고객들을 항상 만족시키기를 원해서 상점의 디자인을 계속 바꿨습니다. 가구도 배치를 매일매일 바꾸고 그래서 예술가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참여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상점 주인은 매일매일 이 상점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지친 상태였는데요. 매일매일 가구도 바꾸고 배치도 바꾸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 상점의 바닥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미 가구를 한 번 두었던 장소에는 이렇게 그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상점 주인이 이렇게 가구를 매일매일 배치하는 것이 나한테도 힘들고 고객들한테도 혼동스럽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건 괜찮은데 이제부터는 내가 중심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목표는 아니지만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고객과 또 대화를 하면서 고객에게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여기서부터 어떤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지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 훨씬 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든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 다양한 그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재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 스스로가 이 협업 비용의 일부를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은 예술가에 대한 비용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중재 비용을 공공기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부와 같이 많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주로 기업의 또 지방 정부의 혁신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혁신을 위한 자원과 문화 증진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크리에이티브 알약 같은 경우에는 그 시의회를 통해서 주로 그 재원을 제공받고 있고요. 또 다른 도시 바르셀로나 근처에 있는 엔젤로라는 도시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저희가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 그러니까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요, 저희가 지방 정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년 협상을 통해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4년짜리 프로그램, 알컴도 4년짜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편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산을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기에는 저희한테 직접 재정이 제공이 되었지만 이제는 기업으로 먼저 재정이 제공이 되고 그럼 기업이 저희에게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과평가에 대해서 아리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하는 중간에 프로젝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가 수집했던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아주 총체적인 보고서는 마련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직원들, 또 매니저들, 예술가들이 반드시 이러한 서베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참여자들 스스로가 크리에이티브 필이라든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방식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명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고요.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동영상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저희의 결과물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도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스페인어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적인 네트워크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틸트와 처음 교류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정말 혼자 해야 됐었습니다. 실수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업무를 배워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틸트와 같이 저희와 굉장히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요. 저희는 유럽 쪽에서 이러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즉 크리에이티브 클래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실 것이고요. 또 유럽 쪽에서도 혁신을 위한 아티스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입구에서 나눠드린 책자가 있는데요. 그걸 가져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2개의 네트워크, 시아드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미국 중심이고요. 아르삭티브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남미 쪽에서도 저희에게 많은 요청을 해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많이 그쪽으로도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활동을 시작하기 아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예술적 개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스터를 거리에서 봤는데요. Why not? 왜 지금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Maybe I don't know. 네, 제가 보기로는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바로 피아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혹시 제가 했던 말 혹은 주어반이나 아리안 씨가 했던 말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n wellness. 예, 한국 분들은 원래 좀 질문을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질문 안 하시네요. No questions? Yeah.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 예술가가 떠난 후에 예술가가 떠난 후에 그 조직에서 예술가가 있을 때 했던 프로젝트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제 실패라고 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 커넥션 임프로버블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팔로우업을 하고 언제까지 팔로우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저희가요, 사실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는 팔로우업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또 그 외에도요, 이 회사나 조직과 계속해서 또 개인적인 인맥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어떻게 하고 있구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팔로우업은 95%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죠. 끝나고 나서는 못합니다. 팔로우업을 한다는 것은요, 프로젝트 동안에 한다는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예술가가 다 떠나고 나서도 이 조직에서 어떤 식으로서 계속 할 거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작업입니다. No? Yeah, there's some questions. Okay.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 궁금한 부분은 사실 예술과 기업이 굉장히 다른 영역이라서 중간에 그것을 이렇게 중재해주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중재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떤 예술 영역이 적절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 일에 적절하다고 보시는지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Yeah, I think this is a very 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대부분의 제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항상 비즈니스 쪽 역량을 가진 사람과 또 예술 쪽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파트너인 로버트는 그 비즈니스 경제학자로서 컨설턴트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술을 기업들이 알 수 있는 용어로 그 전환을 시켜주는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로버트 씨는 기업이 처음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스타팅 포인트를 그 파악하는 일을 해주고요. 저는 예술 경영 쪽을 했었고 예술과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재하는 데 있어서 저희 두 사람과 같은 역할들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리안 씨, 피아 씨와 같이 토론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해야지만 조직과 더 긴밀하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또 예술가들과 그 마찰하지 않고 또 기업과 마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언어가 적합한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용어도 예술적 개입이라는 용어도 2년 전에 완성이 된 것인데요. 그 지오바니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용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완벽한 용어는 아니겠지만은요. 저희가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중 여러분들로부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주 반갑겠고요. 한국에서도 또 다른 그 용어를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은요. 이것을 어떤 표현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또 토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5분 지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yeah. 그 많은 사례들을 지금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 혹시 실패한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실패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 피아가 실패 케이스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당연히 실패한 케이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요. 완전한 실수는 아니죠. 그런데요. 목표에 달성을 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그러면은 다른 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학습이 있죠. 물론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협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원래 원하던 목적을 도출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도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실패라고 한다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나 조직이요. 제 견해인데요. 회사가 만약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경우죠. 충분한 자원을 이 프로젝트에 할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원인은요. 물론 시간을 할애를 한다. 그렇다면은 뭐 예술가가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뭐 예술가가 다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9개월 뒤에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됐는지를 본다면 예술가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요. 수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같이 손을 잡고 해야 됩니다. 근데 회사가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요. 너무나 일이 많다. 조직 내에서. 그래서 도저히 우리 할 수 없어. 니네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한 매니저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CEO가요. 뭐라고 할까? 잘 몰라요. 이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일부는 하고 싶어하고 일부는 뭐 CEO가 승인을 안 했는데 이게 결제가 안 난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죠. 실패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서 실패하는 이유는요. 조직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때 실패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Yeah. So, one more question, please. 네, 질문 한 개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해결하려는 문제들을 좀 어떤 트렌드나 카테고라이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런 가장 많았던 사례들 그 종류로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주 훌륭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어제 오후에 저희가 넥슨이랑 회의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 이것은 그 지역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지역마다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피아 씨가 얘기를 했는데 스웨덴에서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가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서는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사람들을 도입을 해서 루틴을 깨고 기존 프로세스에 도전을 하고 자극을 시키는 그러한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성을 강화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생활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을 많이 하지도 않고요. 물론 재정 위기가 있긴 하지만은요, 아직까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안락한 컴포트 존에서만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필요하고 뭔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그 팀 내의 갈등과 또 충돌을 야기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요. 네, 이게 진짜 마지막 질문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아까 마지막 부분에 예술가들을 위한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Well, in 2 minutes is really 2분 동안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너무 짧아요. 2분이요. it's really about 교육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글쎄요. training them too much. 지나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교육을 시키다면은요, 예술가들의 그 본연체, 주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단지 그냥 어느 정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장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을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로도 읽을 수 있거든요. 웹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은요, 크리에이티브 클래시라는 창조적 충돌이라는 웹사이트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피아 씨가 나오셔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